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겁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주제 앞서 마켓워치 시간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네. 미세먼지를 겪고 오늘 전기차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셨다고요. 예, 어제 제가 지방일 갔다 왔는데 너무 하늘이 뿌연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 지금도 너무 뿌여요. 예, 그러니까 좀 힘든데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환경 친화 자동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오늘 좀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관심 많으니까 그런 좀 비교해 보아서 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또 달려갔던 주요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실감을 하는데 네. 그 규모를 정확하게 한번 수치로 볼까요? 그래서 숫자가 항상 중요한데요. 숫자 없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2016년에 전 세계가 77만 대 시장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게 137만 대로요. 작년 대비 또 다시 한 39% 커지고요. 내년에 또 33%, 2020년에 39%니까 불과 작년에 100만 대가 안 됐는데 2년 후에는 256만 대 시장으로요. 2배 이상 커지는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증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DP 대비해서. 이거 GDP 대비 이거 지금 15배 수준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늘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에 뭔가 주식이 딱 전기차 만들고 커지는 시장이 있으면 그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 아니면 그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데 주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뭐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 저희도 체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연기관 대신해서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그러니까 환경 규제 하건 안 하건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웬만한 국가가 지금 디젤차 이제 금지하는 거 많이 해요. 일부 또 북유럽 국가에서 이제 모든 자동차는 전기차로만 하겠다. 2020년 이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인프라 같은 걸 늘리면서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피부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뭐 정부 측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뭐 대표적인 최근의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뭐 4만 대 수준인데 그걸 훨씬 더 늘리겠다라고 밝혔죠. 네, 폭스바겐이 연간 300만 대 정도까지 전기차를 판매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300만 대면 2020년 시장 자체가 256만 대, 250만 대인데 폭스바겐이 300만 대 판매 목표로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삼성 SDI라든가 LG화 그리고 중국의 CAT 이런 것들과 20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은 26조 원이거든요. 이만큼의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또 닛산 자동차도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합작기업 둥펑 닛산 자동차에 95억 달러, 10조 원 규모로 했고요. 지리 자동차가 얼마 전에 벤츠 일대주주 올라선 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화두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국가 기업들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국가는 미국의 테슬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매장 작년에 들어와서 뭐 300 몇십 대 팔렸다 그러고요. 길에 보면 가끔 이렇게 테슬라 지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테슬라 모델 S가 가장 유명한. 예쁜 것 같아요. 뭐 예쁘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것은 역시 닛산의 리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닛산 리프가 이제 2018년형이 되겠고요. 또 이제 요즘 들어서 보면 GM의 볼트도 작년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3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출시돼서 팔릴 텐데요. 3, 4월부터요. 그러니까 GM 볼트도 미국에서부터 해갖고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런 볼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가 이미 많이 세상에 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속속들이 주요 메이저 업체에서 전기차 신제품을 새롭게 차종들을 내놓긴 하더라고요. 얼핏 폭스바겐도 뭐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우리가 타는 것들이 파사트가 유명하고 특히 젊은 층부터 해서 제일 유명한 게 골프잖아요. 거기 E자가 들어갑니다. 일렉트릭 E가 들어가서 이게 유럽과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대충 보면 4만 달러 이 안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정받으면 3만 달러 수준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훨씬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제규어에서도 아이페이스가 나왔고 이게 작년에 했고 이게 지금 6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딱 보면 테슬라의 모델 X를 이제 경쟁한다라고 나온 것인데 어떤 제규 아이페이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제품이 나오니까
이제 조그만 차 하나에서 뭐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 전기차들이 많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네. 이 수소 연료차인가요? 그게 네. 조금 더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차 다른 거 맞죠? 네, 다르죠. 그런데 하여튼 TV나 광고에서 보면 엄청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네. 했더니 뭐 하루 만에 뭐 몇 채 팔렸다 이런 얘기 보셨잖아요. 근데 전기차랑 수소 전기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얘기는 이제 간단히 표로 정리했는데요. 공통점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움직여서 하는 것이 네. 바로 전기차의 기본은 두 개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전기차는 흔히 해서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생성된 전기를 저장을 하잖아요. 전기 충전을 해서 이제 충전한 것을 해갖고 우리 핸드폰 하듯이요. 충전해서 쓰는 것이 되겠고요. 수소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수소를 일단 주입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3분이다 5분 만에 금방 주입하는데 그걸 갖고 그 안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해서 물은 이제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바닥 흘려버리고 전기를 생산해서 올려보니까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다. 다만 그러네요. 결국은 모터로 움직이는 건 똑같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그 둘의 차이점을 저희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얼추 뭐 둘이 비슷해요? 가격은 지금 워낙 전기차가 워낙 앞서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싸죠. 네, 싸게. 이거 왜냐하면 리튬이온 전지 가격 자체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킬로와트씩 다니다 보면 2005년에 1,500달러에서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은 150, 200 정도 됐고요. 2020년에는 이게 10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가격 차이로 보면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훨씬 싼 거다 보겠습니다. 다만 주행 성능 보면 여러 가지 충전 시간이라든가 최대 주행 거리, 최고 스피드 등에서는 지금까지는 수소 전기차가 전기차 대비 약간 우위에 서 있다라고. 속도가 3분에서 5분. 네. 왜냐하면 휘발유 넣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렇죠. 넣기 때문에 훨씬 싸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인프라를 보면 지금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대형 아파트나 대형 마트점에 가 있거든요. 충전 시설이 있죠. 근데 지금 서울에만 하더라도 수소 전기차 사면 뭐합니까?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강북에 있는데 지금 양재동까지 충전하러 가겠습니까?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소 전기차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겠고요. 특히 수소차 보기에 가장 어려운 거는 하나만 스테이션 만든 데마다 30억 이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건 30억씩 5대 하면 누가 되겠어요? 아파트 발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는 아직 인프라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에서 수소 전지차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주식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하면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신 게 LG화학, 그런 종목들? 네. 테슬라? 네. 3월 달에 전기차 관련주 상승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금요일까지 봤더니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로 잘 알려진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박민영 그 300에서도. LNF가 24.6% 올라갔고 국내 유일 음극재 제조업체 포스코 캠텍. 여기서 음극재가 뭔지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죠. 하여튼 많은 얘기하죠. 5.1% 올라갔고요. 지금 보면 MLCC가 난리 났잖아요. 네. 이게 삼성전. 이것도 자동차용 MLCC가 지금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9% 올라갔고요. 2차전 대표적 회사 두 개 있잖아요. 삼성 SDI와 LG화학이 각각 16%나 2.7% 오른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해외로 가볼게요. 위원님의 강점, 미국 주식. 네, 해외는 전부 전 세계 다 같이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5종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가래요. 지리자동차, 폭스바겐, 혼다, 그리고 LG화학, 엘버만 이렇게 5종목을 수혜주로 제시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의 탑픽은 어떤 걸까요? 네, 한국에서 2개 그리고 해외에서 1개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잖아요. 여기저기서 MLCC 하니까 네.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1분기 실적 호전주로도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2차 전지하면 책이 탑3에 들어간 거가 LG화학이에요. 그래서 LG화학 여전히 괜찮아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역시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리자동차. 네. 네, 지리자동차가 저는 글로벌 자동차에서 딱 하나 찍으라면 좀 지리자동차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MLCC 부분,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개수는 2만 개 이상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다 보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관련한 MLCC 업체들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항영 전문위원의 탑픽 종목들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